모든 비법 중에서도 최고의 비법, 탐욕을 자극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다음은 인간의 본성인 탐욕을 어떻게 자극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발상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해부해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탐욕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 역사적 진화 심리학적 근거와 함께 우리가 흔히 겪는 투자와 투기의 사례를 덧붙여 좀 더 길고 흥미롭게 풀어쓰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이 곧바로 탐욕에 눈먼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면 되는가라는 비윤리적 매뉴얼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비법 중에서도 최고의 돈 버는 비법은 결국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다 라는 통찰이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잘 간파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탐욕은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세상이 급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심리는 그리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탐욕을 자극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대부터 종교, 왕권, 철학 등 온갖 사상과 제도가 인간의 삶을 지배해온 듯 보이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를 향한 갈망, 바로 탐욕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할 때도, 군주가 백성에게 충성심을 강요할 때도 결국은 무언가 더 크고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약속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부추겼지요. 현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근면성실, 검소, 절약 같은 미덕을 배우며 자라지만 마음 한켠에는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일확천금을 꿈꾸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를 타보기 위해 몇 년을 혹은 몇 달을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 로또, 카지노, 주식, 코인, 부동산 경매, 수많은 투자 설명회와 네트워크 다단계 사업까지 이 모든 자본주의가 먹고 사는 원동력은 결국 인간의 탐욕임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나에겐 전혀 탐욕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성인이나 혹은 무소유를 외치는 수도승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남을 칭송과 존경을 갈망하거나 저 높은 곳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욕망은 조금씩 존재합니다. 욕망은 결국 크고 작은 형태로 우리 모두를 지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탐욕의 노예가 맞다는 이 솔직한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돈 버는 비법의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왜 탐욕을 자극하면 돈이 몰리는가? 가장 단순한 이유는 인간이 비합리적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만 하는 이른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닙니다. 분명 월급을 아껴 적금을 부고 미래를 위해 보험에 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안정적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땡기는 대로 라는 순간의 욕망에 수시로 흔들립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몇백만 명이 로또를 삽니다. 당첨 확률이 860만 분의 1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중에서 손쉽게 발권할 수 있고 일확천금의 환상적인 그림을 눈앞에 펼쳐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꾸준히 지갑을 엽니다. 탐욕이 잘 자극되니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한번 부동산 불장이 오르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집을 못 사나? 하는 불안과 동시에 집값이 또 오르면 나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이 동시에 달아오릅니다. 여기서 공포와 탐욕은 양면 동전처럼 맞물려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죠. 누가 여기 강남 아파트 평당 2억 원 곧 넘긴대 라고 소문을 내면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르든 말든 일단 크게 한 몫을 노리는 기운이 모이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어갑니다. 탐욕을 자극하지 못할 거면 계획조차 세우지 마라. 큰 부를 꿈꾸는 창업가나 사업가라면 어정쩡하게 대중의 미약한 욕구를 겨냥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해롭고 비윤리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욕망을 폭발시키는 지점이 없다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스타트업이나 신기술 혹은 대박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투기 열풍이 불까요? 내가 미처 몰랐던 완전히 새롭고 대단한 비즈니스가 여기 있대. 이거 곧 상장하면 10배 수익 난대. 이 서비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난리래. 이렇게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부풀리고 사람들의 소유욕 혹은 투자 심리를 마구 자극하면 금세 자금이 몰리고 마켓이 과열됩니다. 초기 투자자가 대박을 내고 연달아 뛰어드는 사람들은 때로는 쪽박을 차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설계한 이들이 결국 수익을 챙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대담하게 대중의 피를 끓게 하는 매력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돈이 폭포수처럼 몰려듭니다. 이 원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아마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탐욕에 쉽게 끌리는 걸까? 진화심리학적으로 불만족은 생존 전략이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쉽사리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생존 전략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부족 사회에서는 순간의 안주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즉,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멈추는 인간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반면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해야 해 라고 늘 긴장감과 경계심을 갖춘 인간이 살아남아 번식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든 풍족한 미래를 쥐려하고 불안정한 현재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는 심리를 타고났습니다. 이 항상 더 나아지려는 속성이 현대에는 탐욕이라는 형태로 적극 발현되곤 합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투기와 거품. 인간 사회에서 투기적 광기는 늘 반복되었습니다. 예컨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18세기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 19세기 미국과 유럽의 철도 회사 붐, 20세기 후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2010년대 후반 암호화폐 광풍까지 역사를 들춰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대중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혁신이라며 대거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붕괴를 맞이하죠. 그래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기대 심리와 거기에 불을 지피는 탐욕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이라는 수단을 어떻게 써야 할까? 피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용할 것인가. 놀랍게도 탐욕을 자극하면 돈이 몰린다는 원리는 그리 비밀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대다수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남을 이용하지 않겠어 혹은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라는 개인적 윤리감이나 나태함 혹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대중은 대부분 누군가가 깔아놓은 판에 가서 뜬금없는 부동산 극비 정보에 혹해서 큰돈을 날린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식 테마주에 올인했다가 쪽박 차는 등 호구가 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기업가들은 신제품을 런칭할 때 소비자의 욕망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히 저격하는 마케팅 전략을 씁니다. 가진 돈 이상으로도 지갑을 열고 싶게 만드는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나 이벤트를 기획하고 VIP 혜택을 도입하는 식이지요. 탐욕을 아예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불을 전혀 쓰지 않고 문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죠. 결국 탐욕을 막연히 죄악시하기보다 이용하는 쪽이 이 세계에서 더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흔히 보이는 탐욕 활용 시나리오, 탐욕 활용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 달 코스닥 어디 무슨 테마로 2배 뜁니다. 것 상장 직전인데 지인 찬스로만 주식 살 수 있어요. 등 처음에는 누군가에게만 몰래 정보가 쥐어지고 그 정보가 맞아떨어지는 사례를 몇 번 보여주면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액을 털어넣게 만든 뒤 종적을 감춰버리는 전형적인 전개죠. 사기를 당한 사람은 내가 진짜로 큰 기회를 날렸다며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당시에 욕심이 발동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네트워크 업체는 강한 커뮤니티 의식과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환상을 팔며 실제로 탐욕을 자극하는 종교 비즈니스 형태를 취합니다. 정작 많은 사람들은 물건도 잘 팔리지 않고 가입비나 교육비, 재고 물품만 떠안은 채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에 있는 소수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아파트나 빌라를 낙찰받아서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식으로 경매 물건 리스트를 팔거나 컨설팅 비용을 받아내는 수법이 흔히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물건들은 이미 누군가가 알아서 낙찰해가고 허술한 정보나 인기가 없는 물건만 잔뜩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패턴이 탐욕이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을 공략하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투자와 투기, 그리고 도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투기는 나쁜 것, 투자는 건전한 것이라고 구분해 말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비학적으로 말하면 수익이 나면 투자, 수익이 안 나면 투기라고 비웃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 행동은 투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상세한 기업 분석보다는 소문이나 감, 일시적 테마의 편승에 묻지마 베팅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기에 인간 본성은 사실상 투기와 가까운 쪽이다라는 해석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빌 게이츠나 이건희는 남의 주식을 사지 않을까?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보면 정말로 큰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회사를 차린 뒤 그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구조로 부자가 됩니다. 즉, 남이 만들어 놓은 주식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 헤지펀드나 투기꾼으로 거기에 걸맞은 전문성과 체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큰손들은 개미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공포를 자극하여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런 투기판에서 정부는 많은 경우 적절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방관하거나 오히려 그 분위기를 부추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면 거기에 세금이 따르고 자본시장이 커져 정부나 기업도 이익을 본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사람이 되는 길, 만약 당신이 어떻게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윤리적인 고민을 잠시 접어두고 다음 사실만 떠올려 보세요. 가장 확실하게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대중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1년에 10% 안정수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는 큰 판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 놓치면 최소 5배 올라가는 기회를 버리는 거다라는 파격적인 수익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점은 확실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시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대박납니다 라고 소리친다고 모두가 달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만 아는 비밀 정보라는 환상을 좋아합니다. 1만 명 중 9천 명에게는 틀린 정보를 주고 그중 1,000명에게는 맞히게 하여 신뢰도를 쌓는 사기 수법처럼 집요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맞았던 예측이 또 맞으면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한두 번만 맞추면 그들은 이 정보 출처가 진짜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꽝이 터지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기꾼은 소수의 포커스된 피해자에게서 큰 돈을 거둬갑니다. 우리는 왜 이 영상을 보고도 똑같이 행동할까? 탐욕의 본질을 이렇게까지 낱낱이 파헤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독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한 방을 노리다가 실패를 거듭하거나 누군가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홀려 자신의 돈을 또 쏟아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나쁜 짓 하지 말고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모아라는 교훈보다는 혹시나 나도 로또 맞지 않을까가 훨씬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죠. 탐욕은 이런 식으로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런데 이를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 역시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놀라운 것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욕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만약 부자가 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가치보다 최우선시한다면 여기서 강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탐욕을 자극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십시오. 윤리적 딜레마를 포함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까지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반대로 내 돈이 끊임없이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는 희생자가 되기 싫다면 늘 이건 내 탐욕이 또 나를 충동질하고 있구나 하고 한 번쯤 되새기십시오. 대단한 왕도는 없어도 적어도 호객행위를 한 번 더 의심해보고 한 차례 숨 고르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결국 인간은 탐욕의 동물입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채고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자만이 불을 손에 넣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 탐욕의 불길에 뛰어들어 희생되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을 자극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것은 사회의 부조리를 떠나 비즈니스와 금융 그리고 인간 심리를 통틀어 관통해온 가장 오래된 금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독자의 몫입니다. 탐욕을 자극하는 측이 되어볼 것인가 아니면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평범한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인가. 적어도 이 글을 읽었다면 그 선택이 더는 무의식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